일본 우익들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의 만행을 제대로 담은 교과서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대로 집필된 역사 교과서가 내년 일본 고교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로써 왜곡된 역사를 학습했던 일본 고교생들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반면 우익교과서 채택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집계한 2022학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수요 결과에서 역사총합 과목의 야마카와 출판사가 만든 역사총합 근대로부터 현대로가 점유율 21.2%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재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각지의 전장에 위안소가 설치돼 일본이나 조선, 대만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됐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부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사교과서 전문가 다카시마 노부이시 류큐대 명예교수는 결과에 대해 건전한 일이다. 나머지는 교원이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기술을 교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다루는지에 달려있다고 의견을 밝혔죠.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징용 등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도 중국의 점령지나 조선으로부터의 노동자 강제징용, 조선이나 대만에서의 징병제 시행 등 국민이나 식민지 점령지 사람들의 생활을 극한까지 옥죄어 군수물자의 증산이나 병력 노동력의 보충 보강에 힘썼다고 기술해 강제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익성향 교과서인 메이스에이샤의 우리들의 역사 총합은 점유율 0.5%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이스에이샤의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덕분혀 제국은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고 자존자위를 완수하기 위해 단호하게 일어선다는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의 연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죠. 또 다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구성원이 쓴 지우샤의 중학교 사회교과서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년도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전체 수요는 112만 부인데 채택된 지우샤 교과서는 435부로 점유율 0.0%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모든 지표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UN 무역개발회의 본부에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안건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사례인데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지구촌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전 세계 32번째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것이죠. 2021년 명목 국내 총생산은 2,0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10위, 무역 규모 1조 2천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엔이 평가하고 발표한 글로벌 전자정부 순위에서도 2020년 세계 2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전자정부는 유엔이 2003년부터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서비스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각국이 전자 방역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공고해질수록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수출 경제 등 글로벌 교역과 성장 동력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는 올해 빛나는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인데요.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2,000조 원을 넘어서고 경상수지 흑자도 100조 원 돌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누적 명목 GDP는 1,515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4분기에 484조 3천억 원만 넘으면 연간 2,000조 원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는 91조 4천억 원으로 산술적으로 11월과 12월에 10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0월까지 월 평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7억 달러 수준이어서
남은 2개월 동안 같은 규모만 흑자를 내도 연간 경상수지 100조 원 달성은 무난하다고 말하였죠. 이 경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1,051억 2천만 달러, 2016년 979억 2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도 한국은 올해 역사상 최단기간 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무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각각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 5대 신흥시장에서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죠.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2월 13일 집계 결과 올해 누계 수출이 6,049억 달러를 돌파해 2018년의 최대 실적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수출 경제는 1964년 첫 1억 달러를 달성 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를 각각 넘어섰습니다. 올해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유지한 것인데요.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최종적으로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지표에서 아시아 대표 선진국인 일본을 앞지르고 있죠. 우선 임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표한 2020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임금은 41,960달러로 일본의 38,515달러를 앞질렀습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언론기고를 통해 한국이 통화 약세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품질 향상을 도모해 수출과 무역 흑자와 GDP가 늘었고 임금이 오른 반면 아베노믹스의 엔화 약세 정책은 GDP와 임금을 정체시켰다고 분석하였죠.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은 285.2% 증가했고 일본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이는 98배가 넘는 성장률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작성한 2021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8계단 차이로 한국이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선 한국이 8위인데 비해 일본은 27위에 머물렀죠. 유키오 교수는 한국의 향후 과제는 제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 정보화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 대외 의존도만 놓고 보면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일본 10%, 한국 40% 수준으로 4배의 차이를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